여야가 연일 강경한 대치 이어갑니다. 깊게 파여가는 골을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한다라고 조언을 던지신 분 계시죠. 바로 보수의 장자방이라고 평가받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정치가 제대로 또 바른 길 갈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견해 듣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여준입니다. 네, 장관님 반갑습니다. 휴일날 이른 아침 인터뷰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근황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요즘 그냥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잘 지냅니다. 네. 지난주에 아주 화제였습니다. 특히 네. 장관님께서는 문 대통령과 인연이 많으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또 지난 2012년이죠. 대권 도전 당시 찬조 연설도 하셨는데 이번 간담회 때문에 한 6년 만에 만나신 거죠? 그런 셈입니다. 네, 소회 어떠셨습니까? 특별한 소회는 없었고요. 네. 네. 달리 의미를 짚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이번 간담회가?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이제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네. 사회 원로들의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아마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자체가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네. 참석하신 분들이 다 자기 분야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 얘기한 게 언론에 중점적으로 보도가 돼서 네, 그러니까요. 혼자 엄청난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저도 사실 별 얘기 아니죠.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 참석하신 다른 분들 중에서 특별하게 기억나시는 대화 있으십니까? 아니요, 이제 그날은 대화는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화라는 걸 주고받아야 되는데 말을. 네.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면 대통령은 항상 경청을 하고. 네네. 이제 시작할 때 인사말하고 끝날 때 인사말을 하셨으니까. 네네. 이게 대화가 진행된 건 아니었지만. 네. 예. 그날 하여간 참석하신 분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 관심사를 말씀하신 거지만 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네. 네. 분위기가 좀 경직된다든가.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 건 전혀 없었고. 그냥 주로 아니었어요. 대통령께서 들으셨나요? 네. 주로 경청을 하셨는데. 네. 분위기는 전혀 무슨 사람을 긴장시킨다든지. 네네. 경직시킨다든지 하는 불행이는 전혀 아니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관님께서는 2012년도에 당시 보수인 내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라는 건 찬조 연설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당시 지지 이유 중에 하나로 통합을 잘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지금도 그 생각 변함 없으신가요? 지금은 그때 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당시는 당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였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박근혜 후보하고 이제 두 후보가 중요한 후보들이었으니까, 네. 이제 비교를 해볼 때, 제가 아는 박근혜 후보보다는 네. 문재인 후보가 훨씬 더 민주적이고, 리더십이 그럴 거라고 또 생각했던 거죠. 네네. 이제 대통령이 이번에 되시고 나서는, 취임할 때는 통합을 많이 강조하셨고, 취임사에서도 눈에 그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고, 그게 잘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통합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네. 나름대로 대통령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통합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또 어떻게 보든. 그런 점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장관님 보시기에는 통합 부분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문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게 타협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장관님 보시기에는 적폐 수사와 통합 이게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에 누적된 그야말로 적폐라고 표현하는 게 누적된 폐단이잖아요. 네네. 그게 많이 쌓여 있는 건 사실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걸 그냥 두고는 통합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네네. 설명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무슨 적폐를 통해서 통합으로 간다라는 논리적인 순서는 저도 수긍하는 사람이지만, 네네. 문제는 청산의 방법 때문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방법, 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적폐라는 건 꼭 인적 폐단만이 아니라 네네.
제도, 의식, 관습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오랜 기간 인적 청산에 매달리는 같은 과정이 쭉 진행된 거 이런 것은 그런 청산의 당위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방법이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방법적인 측면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이래가지고는 통합도 잘 안 되고 적폐 청산도 사실은 인적 청산만 해가지고는 한국 사회 적폐가 고쳐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적폐와 통합이라는 것이 상호 대척점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 통해서 적폐를 말하자면 사람 인체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몸에 심각한 병이 있는데. 그 병을 그대로 두고 돌아야지 않고 건강을 회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순서가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폐 청산의 방법에 있어서는 저는 좀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장관님께서는 당시에 그 간담회에서 현 정국에 대한 조언으로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말로 들렸거든요. 어떤 의미십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말씀을 드린 건데요. 과거에도 여야가 극한 대결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보면. 근데 어차피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뜻에서도 여야가 이렇게 극한 대결로 가면 그런 푸는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위치고 현실적으로 봐도 이런 여야 극한 대결로 국회가 저렇게 마비가 장기화되면 이 정치적 부담 현실적 부담은 고스란히 대통령에 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당장 급한 국정 현안들이 있잖아요. 대통령 자신도 말씀했듯이 당장 추경 문제도 있고 또 많은 민생 관련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도 제도화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국정 성과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고통은 국민들에게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많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야는 극한 대결을 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움직이기가 같이 잘 풀리지 않을 테니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뜻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 그러면은 야당이 주장하는 거에 있어서 대통령이 일정 부분 양보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아니 타협이 민주주의 정치라는 게 절충과 타협이잖아요. 절충과 타협이다. 아니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복수의 정당들이 있으니까 자기 지지 세력을 대변하다 보면 자연히 갈등은 생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죠. 그걸 어떻게 푸느냐. 대화 타협으로 푸는 것이고 끝내 안 되면 국회 다수결로 통과시키는 건데 그 과정에서는 항상 절충이 있는 거죠. 절충이 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을 이긴다. 이거는 민주주의 정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얼마나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뭐. 자, 민주당 집권 2년이 지났는데 융통성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민주당 여당다운 모습이 어떤 것이고 또 야당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여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는 거 말씀드리는 건 좀 우습지만 여당이라는 것은 이제 그 대통령을 도와서 국정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여당의 책임도 있지만 이 국회의원이란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보면 또 정부와 대통령을 때로는 견제도 해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이라고 덮어놓고 대통령 추정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책임을 완수하는 게 아니다. 너무 입법부 구성원으로서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당이 이런 때는 조금 야당이 그렇게 강경투쟁을 하더라도 그걸 조금 충격을 좀 흡수해주는 노력. 요새 흔히 쓰는 포용성 같은 거, 융통성 같은 거, 탄력성 이런 걸 좀 보여줘서 야당 제기하는 그 충격을 좀 흡수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민주당이 전부 다 대받아치는 모양새를 만들었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여야 극한 대결이 풀어지냐고요. 이게 일종의 그런 뜻입니다. 여당이라는 게 항상 할 말이 있어도 좀 참고 그러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제가 대통령께 드린 말씀이 지금 민주당은 집권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야당 기질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드린 말씀이 그런 뜻이었죠. 일종의 여당은 완충지대적 역할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필요할 때는 그 해줘야 됩니다. 자, 한국당도 이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관님 보시기에는 지금 장외투쟁으로 해서 지지층이 이제 결속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국회 공전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 전략 어떻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이죠. 자유한국당은 제가 보기에는 네. 그동안 당이 오랫동안 좀 내부가 뭐라 그럴까요? 좀 어지러웠죠. 그죠? 네네. 혼란스러웠어요. 비대위 기간도 반년이나 네. 있었고. 네. 그러는 사이에 고정 지지층이 많이 돌아섰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총선거라는 큰 선거가 다가오니까 네네. 일단은 당 내부를 더군다나 새로운 이제 황교안 대표가 전당대회 선출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등장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당내를 정비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 그 과정에서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게 긴급한 과제죠. 그렇겠죠. 자, 지금 대여 강경 투쟁을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여론조사 같은 걸 봐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고정 지지층을 흩어졌던 고정 지지층을 흡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그것만으로는 큰 선거를 못 이긴다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연 확장 네네. 뭐 이거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러려면 지금의 모습 가지고는 그게 어렵겠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짐작컨대는 아직 선거가 한 1년 좀 남았으니까 네네. 이렇게 강경 투쟁을 해서 당을 좀 정비를 하고 지지층을 결속시킨 다음에는 네. 아마도 이제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결국 지금 이제 보수 정권이 보수 세력이 어떻게 해나갈까 이게 굉장히 주목되는 일인데요. 예, 총선이 네. 1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관련해서 네. 뭐 보수 빅텐트 얘기도 나오고 범여권 연대도 나오고 있는데 네. 정계개표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한국의 정치적인 발전 이 방법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보수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무슨 전략을 논하기 전에 네네. 국민이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게 저는 더 급하다고 봐요. 더 네네. 근본적인 과제라고 보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을 보는 다수 국민, 더군다나 중도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분류하는 그렇죠. 네. 선거에서 승패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 중도 세력이. 네. 그런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시각은 보수라고 하지 않고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고 본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정당이라는 건 끊임없이 국민을 향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보내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얻는 것인데 네네. 더구나 선거 때는 더 그런 것인데 저렇게 그 메시지를 발신하는 주체인 정당행 자체를 불신하는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내보내도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요. 그걸 이제 뭐 메신저 거부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이걸 우선 타파하지 않으면 그걸 타파해야 된다.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선거 어려울 겁니다. 전략 이전에. 장관님 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짧게 네.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저 개인적으로는 뭐 기대에 못 미쳤으니까 실망스러운 점이 있고 네네. 얼마 전에 어느 신문이 그 2년을 평가하는 기자가 쓴 칼럼을 쓴 걸 읽었는데요. 한문 사자성어로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일모도원. 해는 네.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이 멀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아주 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뭐 시간 좀 짧아서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 한번 주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